매일매일은 제가 우리 모두 아프지 말고 살기 위하여 건강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 3서 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네 혼이 형통하는 것 같이 네가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바라노라.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모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건강하기 위하여 우리는 건강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기도도 하고 건강에 대한 올바른 정보로 음식도 먹고 영양제도 먹고 그렇게 해야 건강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건강하십니까? 나는 건강합니다 라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할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건강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을 한번 크게 잃었었고 큰 수술을 3번이나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건강에 대한 정보를 찾다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모두 건강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제가 아는 것만큼, 공부하는 것만큼 계속 공부해 가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아프지 말고 삽시다. 성도 여러분, 아프지 마세요. 젊은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건강하다고요? 네,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건강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겸손하게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미리 젊었을 때부터 챙기는 것보다 더 지혜로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어떤 음식을 먹습니까? 오늘 미라클 모닝 제목이 당신이 먹는 음식이 당신 몸을 만듭니다 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정말 많이 생각해야 할 주제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책은 병에 안 걸리고 사는 법이라는 책입니다. 병에 안 걸리고 사는 법. 이 책의 저자가 시냐 헤롬이라고 하는 분인데 미국 알베르토 아인슈타인 의과대학 외과 교수입니다. 시냐 히로미 박사는 세계 최고의 위장 전문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단 한 명의 환자에게도 사망 진단서를 발급하지 않은 세계 최고의 위장 전문의로 미국의 내시경 학회 특별상과 그리고 2004년 동학회 최고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건강검진을 할 때 대장 내시경 한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대장에 용종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떼어내지 않습니까? 어떻게 떼어냅니까? 대장 내시경으로 해서 떼어냅니다. 그런데 대장 내시경이 있기 전에는 개복수술을 해서 떼어냈습니다. 그런데 시냐 히로미 박사가 세계 최초로 대장 내시경 그 삽입법을 고안해내서 개복수술을 하지 않고 대장 내시경에 의한 폴립 절제에 성공해서 우리가 지금 대장 내시경을 하고 또 폴립 절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 시냐 히로미 박사는 레이건 전 대통령의 의학 고문이었습니다. 또 영화배우 더스틴 호프만, 이분은 3년마다 시냐 히로미 박사에게 검진을 받는다고 합니다. 또 디자이너 베라왕, 손정희 회장 등 주치의로 세계의 경제, 문화, 정치 지도자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에서 약 30만 번 이상의 위장 내시경 검사와 9만 번 이상의 폴립 절제술을 실시한 세계 최고의 위장 권위자입니다. 우리가 병에 걸려 시달리면서 오래 사는 것은 고통의 연장일 뿐입니다. 병에 안 걸리고 살 수는 없을까요? 그런 물음을 갖고 그 해답으로 수십 년 동안 30만 명의 위와 장을 들여다보고 세계를 움직이는 리더들의 건강 비결을 분석한 결과 올바른 식습관을 통해서 엔자임, 효소를 말하죠. 엔자임을 보충하는 것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그 엔자임, 그 효소를 시냐 히로미 박사는 미라클 엔자임이라고 부릅니다. 이 책에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3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먹는가가 여러분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매일 먹습니다. 여러분은 어제 무엇을 먹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어제 아침, 점심, 저녁은요. 우리의 몸은 매일 먹는 식사를 통해서 성장하고 건강을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건강도 병도 평소 식생활의 결과라는 말입니다.
이 책의 85페이지에 보면은 1996년도에 일본의 후생성이 암, 심장병, 간장병, 당뇨, 뇌혈관 질환, 고혈압, 고지혈증 등 이른바 성인병이라고 불렀던 것을 생활습관병이라고 명칭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3년도에 대한내과학회에서 성인병이라고 부르던 것을 생활습관병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식사와 질병의 관계를 다시 생각함으로써 이 모든 질병들이 생활습관에서, 먹는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이 명확하기 때문에 생활습관병이라고 한 것입니다. 요즘은 배달 음식도 많이 시켜 먹죠. 수많은 먹을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내가 어떤 것을 먹느냐에 따라 건강 상태가 결정됩니다.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단지 맛있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나는 이 음식을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병원에 갔습니다. 덜커덕 큰 병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의사가 당신이 과거에 먹었던 음식을 한번 써보실래요? 라고 의사가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질병이 있다고만 진단 결과를 말합니다. 궤양성 대장염입니다. 크론병입니다. 또 뭐 백혈병입니다. 이런 원인 불명의 난치병 등이 바로 식력, 먹었던 것의 식습관에 있다고 시냐 히로미 박사는 말합니다. 식력과 질병의 관계를 연구하면 원인 불명의 병은 훨씬 더 줄어들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은 장이 너무 안 좋아서 화장실을 하루에도 몇 번씩 가는 분이 있죠. 그래서 약을 먹습니다. 그런데 매일 뭘 먹느냐면 우유를 한 컵씩 먹습니다. 유제품도 먹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면 병에 안 걸리고 사는 법 이 책에 보면 우유가 장 건강을 나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유제품이 장 건강을 나쁘게 만듭니다. 그것부터 끊어보십시오. 좋아집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먹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어디에서 생산된 음식을 먹고 있습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은 어디에서 생산된 음식입니까? 시냐 히로미 박사는 우리가 먹는 음식이 만들어지는 장소가 세 군데가 있다고 말합니다. 땅과 동물과 그리고 공장입니다. 먼저 첫째는 땅에서 생산된 음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85%를 먹으라는 거예요. 곡식, 곡물, 전리품, 밀가루, 과일, 해조류, 버섯류 이런 것들, 식용 가능한 것들이죠. 땅에서 생산된 음식을 85%를 먹고 두 번째는 동물이 제공하는 음식입니다. 이것은 15%를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소, 돼지, 닭, 육류, 생선, 조개, 오징어, 새우 등 어패류, 또 달걀, 유제품 등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먹으면 혈액이 탁해집니다. 우리가 얼굴을 보면 뭐 인상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장도 장상이 있고 위도 위상이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먹으면 장상과 위상이 많이 먹으면 아주 나빠진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나중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공장에서 만들어진 음식입니다. 이것은 0%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화학적으로 만들어낸 식품, 정제염, 그리고 정제된 설탕, 인공감무료, 또 가공식품 등입니다. 이것은 모두 죽은 식품이죠. 이런 것들은 생명을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생산된 음식을 많이 먹고 있습니까? 요즘은 공장에서 만들어진 음식을 참 많이 먹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인스턴트 식품 등을 정말 많이 먹습니다. 자, 아이가 아토피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병원을 가고 약을 먹습니다. 그런데 공장에서 만들어진 음식을 먹게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 아토피가 어떻게 될까요? 이 아토피에 대해서 시냐 히로미 박사는 일본에서 1960년대에 학교에 우유를 이제 배급하고 보급하여 먹게 했는데 그때부터 아토피가 그렇게 많아졌다고 진단합니다. 그래서 우유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떠도는 상식을 가지고 음식을 선택할 때가 많은데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가공하기 전에 우유는 여러 가지 좋은 성분인 엔자임이 함유되어 있는데 시판 중인 우유는 이러한 좋은 성분들이 가공 과정에서 전부 없어진 상태라고 합니다.
어떤 동물의 경우에도 젖을 먹는 것은 갓 태어난 새끼뿐이라고 하죠. 갓 태어난 새끼뿐입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젖을 먹는 동물은 자연계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만이 종이 다른 동물의 젖을 굳이 산화까지 시켜가며 마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섭리에 어긋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유에 대한 정보는 나중에 더 하기로 하고요. 세 번째, 그렇다면 이상적인 식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십시오. 식물성, 땅에서 나는 것은 85%를 먹어야 되고 동물성은 15%, 공장에서 나오는 것은 0%를 먹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퍼센트지가 나왔느냐면 우리의 치아가 32개잖아요. 그런데 고기를 먹기 위한 성고니는 한 쌍, 식물을 먹기 위해서 한 이는 앞니 2쌍, 어금니 5쌍에서 7쌍입니다. 7대 1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85대 15%로 먹으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자, 식물성, 땅에서 나는 것은 85%, 동물성은 15%, 공장에서 나오는 것은 0% 이렇게 먹어야 됩니다. 이런 것이 건강하게 음식을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동물성 음식도 사람의 체온보다 높은 것은 안 되고 사람의 체온보다 낮은 것을 권합니다. 소, 돼지, 새 종류의 체온은 38.5도에서 40도, 어류는 사람의 체온보다 낮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의 건강을 좌우합니다. 미국의 리틀 싱스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의사들도 절대 먹지 않은 9가지 음식을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가공육, 햄소세지, 탄산음료, 콜라, 사이다 등등, 또 통조림, 아이스크림 대부분 설탕으로 뭉쳐진 것입니다. 화이트 초콜릿, 전자레인지 팝콘, 밀가루 음식, 무지방 우유, 마가린, 이렇게 9가지 음식입니다. 이런 음식은 대부분이 공장에서 만들어진 음식이죠. 밀가루 음식 저도 엄청나게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쩌다가 가끔 먹습니다. 자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사람은 좀 자기가 안 좋은 음식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먹는 음식이 내 건강을 좌우합니다. 건강하게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병이 들어 살기 원하십니까? 병이 들어 살기 원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먹는 음식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효소가, 엔자임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섭취하십시오. 그래서 시냐 히로미 박사는 자기의 환자들에게 이렇게 시냐 식사법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거 8가지인데 제가 8가지를 그 책을 읽으면서 노트에 정리한 곳이 있습니다. 식물식 85%, 동물식 15%, 두 번째는 곡물 50%, 그리고 채소 과일은 35에서 40%, 동물식은 10에서 15%, 세 번째, 전체의 50%를 차지하는 곡물은 정제하지 않은 것, 네 번째, 동물식은 사람보다 체온이 낮은 생선류로 할 것, 다섯 번째, 정제하지 않은 신선한 식품을 되도록 자연 상태 그대로 먹을 것, 여섯 번째, 우유, 유제품은 먹지 말 것, 일곱 번째, 마가린이나 튀김은 삼갈 것, 여덟 번째, 꼭꼭 씻고 소식할 것. 이렇게 8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먹는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의 영적 음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냥 말씀의 젖이라고 하지 않고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설교한다고 많은 설교 가운데에는 순수하지 못한 것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죠. 상한 것도 들어있습니다. 올바르지 못한 설교도 있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구원을 잃을 수 있다고 설교하는 것은 아주 상한 음식입니다. 그런 종류의 상한 설교들을 많이 듣게 되면 우리가 이 영적으로 건강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여 건강하게 성장하십시오. 또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임으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했다고 했습니다.
성장할수록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순수한 말씀 먹지 않고 세상에서 나온 것들, 세상 음악, 세상 드라마나 영화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영적 체계를 거스리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섭취하면 영적 건강을 아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아주 나빠지게 되는 거죠. 내가 먹는 음식이 내 건강을 좌우합니다. 건강하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병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사십시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